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행정학과의 교수로 있는 정진경입니다. 자원봉사 분야를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의 강의를 마쳤고요.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전달해서 미처 충분히 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해소하고 또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 오늘 귀하게 모신 이 패널 분들은 또 각자의 실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또 각자 실천 현장에서 오늘 내용, 강의한 내용들과 연결해가지고 어떤 의견들 또 어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연예술가 파핀 준호라고 합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자원봉사 홍보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 나은 미래 편집장 맡고 있는 김시원입니다. 오래된 미래를 잇다. 다시 잇다 연구소 정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이타서울의 대표 활동가 한유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강의네요? 네. 그러면 한번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이 또 어떤 분이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의견도 덧붙여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그럼 먼저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뉴노멀 또 디지털 전면화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오히려 자원봉사가 좀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자원봉사 말고 비공식 자원봉사 영역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하고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공식 자원봉사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비공식 자원봉사는 저희가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비공식 봉사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뉴노멀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새롭게 조망하고 새롭게 주목하면서 발견되는 분야거든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일상에서 이웃집 옆집에 좀 약간 식사를 거르시는 분이라던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의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의 비공식 형태는 어떤 거냐면 개인의 취미 생활인 거예요. 제가 한동안 이제 새벽에 러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항상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은 뭐 플로깅이니 줍깅이니 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인 거야. 또 하나는 또 비공식 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 제도로 자원봉사 체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센터가 여기에 중심적인 조직이에요.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나 자원봉사자예요 라고 등록을 하고, 혹은 우리는 자원봉사자로 모여진 단체예요 라고 하고, 혹은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처예요 라고 등록을 해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원봉사 체계에 등록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단법인, 자발적인 단체, 자발적인 조직 이런 데 활동을 통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활동들, 이게 다 비공식 봉사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비공식 부문의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 활성화하려고 뭔가를 주려고 한다거나 막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관심은 가져야 된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공식 자원봉사와 비공식 자원봉사가 순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비공식으로 활동하는 봉사자가 몇 명 있는가? 그 다음에 1365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 수요처나 그 다음에 단체들은 어떤 데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의 파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판을 좀 깔아주자. 풀뿌리 봉사 활동이라던가 이런 그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의적인 자원봉사 혁신 모델들이 막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 제도에서 이렇게 지원돼서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판을 깔아주자. 예,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주의할 점은 비공식 형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막 공식 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시간 인증 받으세요, 절대 이렇게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우리 주변에 또 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봉사활동 이런 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제 판을 깔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부의세상이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지금의 취미나 문제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제안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또 참여자를 유도하고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해보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일 거고, 여기에 참여하려면은 막 재미도 있어야 될 거고, 굉장히 좀 아무튼 신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읽다 연구소도 있죠? 네, 저는 다시 입다 연구소의 정주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입다 연구소 과연 뭘 하는 곳일까요? 아유, 옷을 빨지 않고 다시 입는 방법을 연구하는, 깨끗하게 입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소 아닌가요? 와, 그것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빨래가 저기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발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래를 적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좋았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 다시 입다 연구소는 멀쩡하지만 안 입고 있는 옷장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옷들을 깨워서 가지고 나와서 동시에 가지고 나와서 서로 바꿔 입자라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다시 입다 연구소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21% 파티라고 하는 의류 교환 파티를 열어요. 그럼 이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에 참가해서 자기가 안 입는 옷을 내놓고 또 남들이 가져온 안 입는 옷과 1대1 교환을 해서 가져가는 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21% 파티에서 21%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체지방량. 저요. 네. 상위 21%들만 참여할 수 있는 파티 아닌가요? 맞죠? 아니면 원래 가격의 21%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것도 네. 정답은 여러분의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옷, 우리가 멀쩡하지만 입지 않는 옷, 그 옷은 몇 %나 되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해낸 수치입니다. 네. 이거를 저희만 이제 지금
다시 입다 연구소가 주최해서 여러 번 열고 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는 계시지만 저희만 열어서 언제 그 많은 옷들이 교환이 되고 순환이 되고 재사용의 가치를 느끼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사단법인 차원에서 툴킷,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키트를 가지시면 저희랑 똑같은 이제 그 파티를 열어보실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호스트가 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키트가 있는데요. 이 키트를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연락을 주셔가지고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학교 동아리나 아니면 지금 지역에 있는 봉사센터, 혁신센터 이런 이제 단체 기관들에서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계시고, 아니면 이제 지역의 커뮤니티 모임들도 이 이제 키트를 가지고 지금 21% 파티를 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접점 같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민되시겠네요.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미성년자도 참가할 수 있는 파티인가요? 그럼요. 저희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참가를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그런 파티이고요. 저희 지금 한유사랑님께서 입은 옷도 저희 그 파티에서 나온 그 중고 옷을 입고 오늘 와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냥 저의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서 아까 1:1 교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환은 교환과 순환에서만 끝나는데, 이거를 내 옷을 원하는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는 거에 대한, 기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컨대 인증샷을 올리는 거라든가, 너가 나한테 준 옷을 내가 이렇게 잘 입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이제 옷을 교환한 사람들끼리 보게 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는 이 옷을 교환하는 그거에 대한 경제적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로써 이게 우리가 그 CO2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염색료라든가 이런 거를 아끼는 절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든지, 이렇게 성과를 조금 더 계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호스트 기관에게 너희가 지구를 위해서 이 정도의 자원을 아끼고 전략하고 보호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내가 하고 참여하는 활동, 내가 주최한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여기 환경에 기여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런 옷이 가져오는, 패션 산업이 가져오는 그 환경적인 악영향에 대한 이야기들도, 팩트 같은 것도 전달을 좀 하고는 있어요, 같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더 열심히 해 나가고, 이제 한유사랑님과 또 이제 또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 임팩트 같은 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 같은 거를 같이 해서 이제 데이터화해서 이제 그거를 알리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또 진행을 할 예정이긴 한데, 네, 또 얘기를 해주셔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데이터하고 환경 이거 결합이 되죠? 네, 저희는 지금 이타서울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 문제를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랑 함께 이제 데이터 플로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저희가 데이터 플로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데이터가, 쓰레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다시 입다 연구소 대표님을 뵙고, 이런 의류 순환, 그리고 이제 교환에서 발생하는 좀 사회적 가치들을 우리가 같이 측정을 해보면 더 좋겠다. 그리고 정말 많은 임팩트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MZ세대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그냥 이런 활동으로만 끝나고 재미있었다라는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옷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순환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측정해 가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듈을 또 함께 다시 입다 연구소와 개발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데이터 플로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걸까요?
데이터 플러깅은 이제 이타서울에서 만든 환경 프로그램이고요.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플러깅 활동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함께, 쓰레기 데이터를 함께 입력하셔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공공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워낙 쓰레기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쓰레기 줍기 플로깅을 하면서 내가 주운 쓰레기량이 얼마인가 요 데이터를 축적해서 공공 데이터 한다. 야, 너무 멋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데이터, 뭐 디지털, 플로깅 이 단어만 들어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른 뭐 어르신 세대라던가 디지털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 디지털 세대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이제 장년층, 특히나 이제 노년층과 청년층을 매칭을 해서 이 데이터 플로깅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서 이 문제를 조금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사실 요거를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보다 더 디지털, ICT 요 활용을 조금 더 능숙하게 만들고 이분들이 다시 봉사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겠느냐. 이미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노인들의 고령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사회에 맞는 사회 시스템의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인 MZ 세대가 멘토가 돼서 우리의 아날로그 세대인 인생 선배 시민 어르신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이거를 잘 습득한 어르신들이 동료, 친구들, 노인들에게 또 이거를 확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야 우리가 누구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를 스스로 고민하게끔 하는 이런 걸 방향에서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노인 세대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노인 세대가 되셨어요. 어느 날부터는 아버지 어머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시지? 라고 느껴져서 조금 서글프기도 한데 핸드폰을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핸드폰 쳐다보면서 퉁명스럽게 대답만 하지 친절하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그걸 보고 느낀 게 핸드폰 조작 방법은 어렵지만 이분들께서 본인들께서 좋아하시는 거는 찾아서 보시는 건 어떻게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르신들도 핸드폰으로 본인들께서 좋아하시는 건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아까 21% 파티를 한다고 하실 때 제가 청소년들 입장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던 게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 모시고 가서 친분도 쌓으시고 의류 교환도 하시고 그리고 따님과 함께 아니면 아드님과 함께 1, 3, 6, 5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SNS에 올리든지 유튜브에 올리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본인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SNS, 유튜브 같은 데 관심을 더 가지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딱 제 옆에 앉아 계셔서 제가 봤을 때 춤 굉장히 잘 추게 생기셨거든요. 평소에 춤을 좀 추시나요? 제가 몸치인데 춤을 운동으로는 좀 추고 있는데 네, 운동으로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면서 춤을 춰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춤을 출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춤을 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널리 널리 퍼뜨리기 위한 춤을 출 수는 있죠. 저희 다 같이 한번 손가락으로 아까 1365 동작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1, 3 그리고 이렇게 하면 6가 되겠죠? 네, 손가락 3개 요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5를 돌리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1, 3, 6, 5. 한 번 더, 조금만 더 빠르게. 하나, 둘, 시작. 1, 3, 6, 5. 네, 방금 전에 저희가 배워본 이런 춤처럼 이렇게 댄스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또한 비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우, 당연하죠.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자원봉사자야, 자원봉사 활동이야 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자원봉사 안목이 생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이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수해복구 활동을 제가 하면서 이제 많은 자원봉사 선생님들 만났었는데요.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SNS나 저희 홍보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분들도 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는 걸로 저희가 일단 격려를 좀 드렸었고요. 사실 이제 그분들은 됐다라는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시도를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관심이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원봉사하고 나면 나한테 뭐 좀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면은 좋은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자원봉사자 분들이 어떤 인정을 꼭 받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사실 그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은데 희생하고 있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한다라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인 자원봉사자들이든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자들이든 모두가 되게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공동체가 무너질 때 큰 공동체가 위태로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받쳐주는 역할을 코로나 시기에도 그랬고 해왔던 게 자원봉사자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오늘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알찬 내용으로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용과 의견들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으로 각자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짤막한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 들으면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그 활동을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자원봉사랑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 뉴노멀 시대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새롭게 들은 점이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자원봉사자의 시간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을 위해 쓰고 공동체를 위해 쓴다는 거는 정말 어찌 보면 위대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위대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와. 네, 저는 오늘 자원봉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원봉사를 해야지, 자원봉사를 널리 홍보해야지 라고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어머니신 정진경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뉴노멀과 앞으로 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원봉사에 대해서 접근해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는 평소 때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 혼자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교수님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을 자원봉사로 만난 우리의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소중하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